북한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시작된 갈등이 연락사무소 폭파, 확성기 설치 등 군사합의 파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대북 전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탈북자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우리 측에서 발견이 됐어요. 강원도 홍성이라고요. 바람 방향은 뭐 잘못 읽은 걸까요?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이 들어있는 풍선을 살포한 곳이 경기도 파주. 어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시간 동안이라고 밝혔죠. 강원도 홍천이라 그랬죠? 네, 예. 그 시간대에 파주의 풍속과 풍향을 기상청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고도별로 각기 바람의 방향이 달랐는데 통상적으로 풍선이 올라가는 고도인 1.5km 이하, 그러니까 관악산의 2배 높이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여기서는 2.5에서 7.5m/s의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이 파주에서 풍선을 띄운 거를 감안하면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남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강원도 홍천 쪽에서 일부 전단이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단체에서 20개 풍선을 날려서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리 정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만약에 이 단체의 주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외에 다른 풍선이 있었을 가능성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 대북 전단의 경우에 풍선의 크기, 안에 든 물건의 무게, 이 가스의 주입 정도 이 모든 게 다 변수가 된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러한 조건이 같은 풍선이라고 본다면 강원도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하지만 일부는 더 높은 위치의 바람인 이 남풍이 부는 구간,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제로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통일부나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곳곳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살포를 이렇게 한 걸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탈북자 단체가 6.25를 전후해서 바람만 맞으면 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접경 지역 경비를 막 강화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3단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네. 확인됐는데요. 이 보시면 1단계에서는 전단 살포 제지를 설득하고 안 되면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다. 2단계는 이 전단을 고압가스나 드론으로 날리려고 하면 무산시키도록 한다. 이제 3단계 가서 충돌이 만약에 벌어지면 신속대응팀이나 기동팀을 출동해 현장 검거에 나선다는 건데 특히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감시하고 미행하는 추수조를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1, 2, 3단계가 그러니까 다 어쨌든 만나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기습 살포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안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 감시를 피해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 대표는 앞서서 경찰에 입건돼서 본인은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서 이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그런 전단을 뿌려봤으니까 아마 경찰의 행동을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것까지 사실 경찰이 다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러니까 뭐 신입 회원을 교육시켜서 뭐 일하게 했다 뭐 이 얘기인데 네. 지금 또 들어보니까 수소가스가 없어서 헬륨가스를 썼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수소가스의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를 당했다. 그래서 무려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을 해서 이 풍선에 넣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인데요. 실제로 비싼가 보죠? 네, 이 수소가스와 헬륨가스는 둘 다 가볍습니다. 네. 근데 수소가스는 인화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대체제로 사용되는 헬륨가스가 더 값이 비싼 겁니다. 네. 이번이 끝이 아니라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00만 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번에 50만 장을 보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대남 삐라 살포를 북한에서도 예고를 했어요. 실제로 보낼까? 그리고 보낸다면 언제쯤 보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이 50만 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 여전한데요. 네. 이 때문에 통일부를 비롯해서 이 경찰도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모레죠. 25일 풍선과 드론을 사용한 대남 삐라 살포를 준비 중이라는 이
이 북한 소식통의 인용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남비라 역시 기상 조건이 변수일 텐데 좀 살펴보니까 일단 25일이죠. 모레 저기압 영향을 받아서 이 풍향이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급변하게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전단을 날려보내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일 낮 이후부터는 이 북서풍이 또 남풍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럴 경우에 바람이 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예. 다만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가 내리면 전단이나 그 비닐이 풍선에 맞기 때문에 잘 날아가지 그렇죠. 못한다는 점도 무거워지죠.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6.25를 전후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뭐 완전히 분수령이 되겠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